일단 첫 번째로는 투자는요, 이, 둘, 셋, 네 가지 정도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이 성급 투자나 MG 투자는 그 음반사, 그러니까 정확하게 유통사에서 회사한테 투자하는 건데요. 성급 투자는 뭐냐면 돈을 먼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어 로엔이에요. 멜론 로엔입니다. 아니죠, 이제 카카오네요. 네. 카카오에서 먼저 돈을 3천만 원을 줘요. 그리고 앨범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이 다 팔릴 때까지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그게 성급 투자예요. 그 MG는 미니멈 개런티의 약자인데요. 얘는 그러니까 성급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적당한 네임밸류의 뮤지션들이 주로 이렇게 됩니다. 먼저 투자금 받아서 먼저 땡겨서 제작하고 까는 거죠, 이렇게. 마치 가불처럼. 근데 MG 투자 같은 경우에 미니멈 개런티라서요, 조금 많이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MG 투자를 많이 받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일정 이상 보장된 사람의 경우에는 일정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을 해줘요. 미니멈 개런티를 해줍니다. 그런 계약이 MG 투자고요. 비슷한 개념인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창투자 투자는 이게 이제 창업 투자 회사라고 해서 이제 영화 같은 데 많이 펀딩을 하는 형태인데요. 여기는 지분으로 싹 빨아먹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되게 무서운 구조고요. 맨 밑에는 요즘 약간 트렌드인데 그런 거 있죠. 왜? 그 로엔에서도 얼마 전에 문화인이라는 레이블을 흡수했어요. 그러니까 인디 레이블을 직접 그냥 통으로 삽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음반을 제작하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투자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받는 형태는 총 이렇게 네 가지 정도. 그래서 뭐 예를 든 건 음악 기업이겠죠. 네, 전부 다 음악을 생산하는 기업. 1인 기업도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밑에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0% 지분을 갖고 있으면 지분의 일부를 그쪽에다 팔면서 거기서 돈을 이렇게 갖고 오는 경우. 예를 들어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도 로엔에서 다뤘고요. 거기에는 시스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울림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누구였죠? 인피니티. 그거는 SM에서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약간 다른 방식으로 인수가 아니라 레이블을 새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싸이가 앨범 작업하고 있는데 YG에서 PSYG라는 PSY가 싸이잖아요. PSYG라는 레이블을 따로 만들어서 싸이만 관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이그라운드라고 해서 그게 테디랑 푸시인가? 그 둘이 만든 회사도 있고 타블로가 만든 레이블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인디씬에 대한 그 독립적인 음악, 새로운 음악에 대해서 레이블을 인수하거나 자기가 먼저 만드는 형태로 투자를 진행하는 케이스가 좀 요즘 트렌드입니다. 제가 이 지점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 여기 음악 하시는 분 중에 어디 소속되거나 아니면 내가 회사를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사업자로. 네. 어디 본인이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직원은. 이게 왜 그러냐면 음악 쪽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개인으로 뭘 하기는 아주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 명함 하나 파가지고 뭐 융자를 받던 투자를 받던 돈과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돈으로 할 거 아니면 개인은 굉장히 힘들고 가급적이면은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 아니면 제 학교에서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모여서 뭘 만들어놔야 돼요. 일단. 그러니까 최소한 뭐 비영리 민간단체라도 만들어놔야 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만들기 쉽지 않고 비영리 단체 그리고 고유번호증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런 거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있어야 찔러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다음 이제 융자인데요. 이거 그냥 간단한 것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이랑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콘텐츠 특례 보증이라는 걸 해줘요. 얘네들이 보증을 서주고 은행에서 돈을 꾸게 해줍니다. 굉장히 싼 이자. 참고로 경기도에 개인 사업자나 법인이 있으신 분들 5천만 원을 내일까지 입금 받으실 수 있어요. 경기 콘텐츠진흥원에 전화를 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는 데랑 링크를 해줘요. 그러면 거기서 저 콘텐츠 사업자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 그래요? 그럼 내일 5천만 원 입금해 드릴게요. 2.7%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진짜 다음날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방식도 아주 저리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형태가 있어요. 모르시고 그냥 은행 가서 빌리시거나
저작권 담보대출 이런 거 받으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거는 아주 싸게 제2금융권에서 12%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하시면 좋겠죠. 많이 막 30억씩 필요하신 거 아니고 한 5천만 원 필요하시면 지금 당장 경품진에 전화. 갑자기 세일즈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조차 개인은 해당. 네, 개인 사업자에서 그냥 일반 개인. 네. 그러니까 제가 전해서 안녕하세요, 저 무형명인데요. 뭐 이거 안 되고요. 회사 있으세요? 아니요? 이렇게. 네, 또 그렇게 그러니까 네. 일단 어떤 단체나 사업자를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잠깐 얘기가 지나갔었는데 원래 창업을 할 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창업 공간을 확보하는 게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증돼서 임대를 하고 거기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무서를 가면 제일 먼저 임대차 계약서나 아니면 그 사무 공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너네 어디 있어? 이거.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그 지역 관할에서 세금을 가져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집주소로 하면 됩니다. 집주소로 해도 되죠.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가가 아닐 경우에 이제 뭐 집주인이랑 뭐 그거- 쇼부를 쳐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데 지금은 이 공간을 너무 많이 준다는 거죠, 나라에서. 그리고 심지어 스마트 오피스라고 가상 오피스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8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가서 보시면 특히 광교에 있는 거 가보시면 거기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한테 가상의 주소, 걔네 주소를 그냥 줘요. 그러면 거기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처음에 그 회사 창업할 때요, 용인에다 하죠. 용인, 그 강남 대치, 그 다음에 경기 시흥 세 군데가 동시에 됐어요. 그냥 와서 쓰라고. 와서 쓰라고. 저희가 골라서 왔습니다. 네. 지금 1년 가까이 쓰는데요. 네. 시흥으로 안 가는 건. 그냥 점심값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널려 있단 말이에요. 저 한번 나중에 사무실 보십시오. 이거 4배 되나? 4배 되죠. 거기 하고 싶은데 너무 멀어요. 너무. 1년 동안 잘 썼는데 바닥 남았는데요. 너무. 그러니까 서울에서 약속 한번 하고 딱 있으면 그냥 집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 하루 끝나는 거예요. 지금처럼 나라에서 뭔가를 받는 거를 지원이라고 하고요. 네. 이 지원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 앨범 제작이나 공연 제작이 관심 있으실 만한 거는 이런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하는 우수 대중음악 제작 지원 사업이라는 거가 아마 그렇죠. 굉장히 궁금하시고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1년에 한 번 뽑아요. 공연 제작 지원 1년 3번. 그 다음에 음반 제작 지원 사업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이게 그 공고문인데, 여기서도 좀 말씀드릴 게 이게 이제 저희도 스타트업이니까 지원 사업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그냥. 아침 먹고 지원 저녁 먹고 지원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제가 했습니다. 아이고 혼자 했나? 네.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탈락했어요. 근데요. 조금 하셔서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래도 그 중기청 때 한번 4월달에 됐었죠. 그건 제가 썼잖아요. 아 그랬나? 네. 근데 그러실 거예요? 네. 방금 PT는 제가 했어요. 그런 식인데 역사를. 이게 저희가 느낀 게 뭐냐면 그 지원 사업 공지가 떠요. 거기에 맞춰서 지원 사업을 씁니다. 네. 거의 탈락해요. 왜 안 되냐면 진정성이 없어요 사실. 근데 저희가 아무리 진정성 있게 쓰려고 해도 진정성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지원 사업이 떴을 때부터 진정성을 막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이게 진정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전에 우리가 뭘 하고 있었다가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가 정말 우리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 관련된 지원 사업이 생겼을 때 그 지원 사업을 쓰면 되는 건데 라고. 그렇죠.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녹화 중이라서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거 약간 인지도 있는 사람들이 가다. 그렇죠. 이게 이거 이 제작 지원 사업을 나중에 폰진 들어가서 보시면요. 누가 선정이 됐는지도 보실 수 있어요. 옛날에 볼 수 있었는데 지금도 볼수 지금은 있어요. 언어밖에 안 뜨더라고요. 아닙니다. 나옵니다. 옛날에 가사 제목까지 다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는 뭐 번호만 쭉 떠요. 접수 번호만. 그게 1차 심사는 그렇고요. 최종 심사 거쳐서 나오는 모델들은 다 이름이 같이 나와요.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인디 밴드들 같은 경우에 뭐 안녕하신가요? 백가영 씨 됐었고 뭐 좋아서 하는 밴드 이런 팀 됐었고 장미여관 됐었어요. 근데 2013년도에는 시스타 탔어요. 시스타랑 누구였지? 그때는 페리 있는 팀이죠? K-팝 그리고 거기가 탔어요. K-pop. 거기는 사실 트랙이 2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큰 형태, 이름 뭐였지? 하여튼 그런 기획사들이 받을 수 있는 대형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소규모 창작형이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에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받았는데, 그 다음에 감사해서 걸렸어요. 이게 어떻게 시스타가 1억씩 받아갈 수 있냐고. 사실은 트랙이 두 개였는데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모든 뮤지션들이 공평하게 4천만 원씩 받아가지고 받겠습니다. 근데 이거 되면 좋은 게 이 다음에 뜨는 게 뭐냐면 공연 지원 사업이 떠요. 그러면 이 제작 지원 사업 됐던 팀이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작하고 공연까지를 도와줘요. 그래서 근데 그걸 모르고요. 그 공연 지원 사업만 드립다 넣으면 거기 보통 6대1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받았던 팀들이 거의 다 받아요. 네. 그 다음에 예전이랑 틀리게 작년부터 뭐가 생겼냐면, 이거 지어졌을 때 그 대중음악 기획업 등록 번호를 적는 날이 생겼어요. 그 대중음악 기획업은 아시죠? 근데 이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를 하려면 콘진에서 부여한 일종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셔야 돼요. 그게 원래 기존에 기획사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대중음악 기획업자가 안 되면 어떤 걸 못하냐면, 어떤 사람을 캐스팅해서 교육을 시켜서 네. 거기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제작업자도 할 수 있어요. 대중음악 그 결계가 대중음악 제작업자, 기획업자, 대중음악 용역, 대중음악 예술인 이렇게 있는데, 대중음악 제작업은 할 수 있어요. 교육하는 것까지. 근데 뭘 못하냐면, 교육이 됐어. 그럼 이제 공연을 잡아. 얘가 나가요. 그럼 공연 페이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나눠요. 그 알선을 해가지고 공연 페이를 그 기획업자랑 나눌 수가 없어요. 그 딱 나누는 순간 그 만약 철컹철컹. 그 아티스트가 왜 니네한테 내가 돈을 줘야 돼? 너 기획업자도 아니잖아. 철컹철컹. 네. 그래서 내가 기획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음반하는 거, 이거 괜찮아요. 네, 그건 돼요. 이거 됩니다. 내가 내 음반하는 건 되는데, 내가 이동 남의 음반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것도 연구 용역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이 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연구하는 용역입니다. 그 제도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이 제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걸 진짜 다 알고 있는데요. 이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콘텐츠 진흥원 쪽이라는 걸 얘기를 해봐도, 그러니까 콘텐츠 진흥원이 그거를 그냥 위임받아서 하는 네, 거지. 위임받아서. 내용 자체를 애들이 몰라요. 콘텐츠 그냥 진흥원- 정부가 시켜서 그냥 검사만 해주고 잘 뽑힐 수 있게 이게 도와준다는. 정확한 건데요. 예전에 이게 그 7월 14일 2015년 네. 그때, 그리고 2014년 그때까지 했던 건 신고하면 그때 그냥 됐는데요. 그때까지만 콘지에서 전화 받고요. 그 뒤로 전화하면 관할에 있는 세무서나 주무관청으로 그냥 돌려요, 전화를. 제가 그거를 했을 때 네. 한 3달을 준비해서 얘기를 하고, 조금 일정이 있어서 8월 1일 날이었어요. 31일까지 얘기를 하고 네. 준비해온 대로 갔는데, 이 정책이 바뀌었다고. 또 어떻게 하루 만에 바뀔 수가 있냐, 이런 정책이 있는데, 걔네 쪽에서는 뭐 아예 모른다 그러고, 또 그때 당시에 전에 얘기했을 때 뭐 그냥 개인적으로 음악을 해도 이걸 다 받아야 된다, 그때 당시 그랬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인디나 언더 쪽에서 자기 뭐 어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혼자 음악 해오던 애들은 어떻게 하냐, 뭐 그래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정부의 방침인데, 맞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럼 니네는 레이블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여기는 언더라는 것은 크루 형태도 굉장히 많고 레이블 형태도 굉장히 많은데, 그럼 그거는 뭐 기업이냐, 얘네는 그냥 저희가 좋아서 하는 건데, 네. 그럼 얘네 기업으로 판단할 거냐, 개인으로 판단할 거냐,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니네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정책을 그렇게 바꿔놓고 이분들이 하는 소리가 지금 레이블 협회랑 얘기 중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 이래서 그 콘지에서 연구 용역 과제가 나왔어요. 이 기획업 실태조사랑 기획업에 대한 이 제대로 돌아가는 건지에 대한 주제로 연구 영역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맞아요. 그 연구 영역 결과에 따라서 정유라가 대중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왜 말을 그러면 뭐 한번 끝났을 텐데, 이게 여러 복잡하네요. 네. 어떻게 끝났을까요? 그냥 뭐 다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네. 아니었을까요? 재밌겠네요. 와, 상상만 해도 홍대 여신이 됐었어야 되는데. 홍대 여신, 지금도 여신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총 3가지 카테고리로
투자, 융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근데 개인의 경우는요, 약간 애매해요. 투자는 약간 보시는 것처럼 약간 회색이에요. 까만색이 아니에요. 융자는 자신 있죠, 여러분? 나라에서 돈 빌려가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빌리시면 됩니다. 그다음 지원 사업은 지원 약간 노란색인데요. 지원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3F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신다는 전문 용어 3F인데 이게 이제 패밀리, 프렌드, 풀 네. 나한테 투자를 왜 해? 도대체 그런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 지원을 받죠. 지원을 받습니다. 나라에서 무슨 저한테 무슨 지원을 해주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삥 뜯듯이 지원을 받는 그런 형태의 지원이 있고요. 이건 아주 확실합니다. 인생에 한 번 정도는 모험을 걸어볼 만합니다. 자신 있으시면 3F를 활용하시는 거 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융자인데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습니다. 제1금융권 딱 이렇게 제2금융권 네 지옥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안내서거든요. 네, 그 사과번이 이런 거 아주 좋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아는 분 중에서 이제 해외 퍼블리싱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원래 저작권을 가지고 외국에서 발생한 수입을 대행해주는 뭐 그런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얼마 전에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공주야 너 혹시 주위에 괜찮은 아티스트들 있으면 꼭 말 좀 해달라고. 자기가 지금 이 금융권과 얘기를 아주 잘해서 아주 싼 이자 연 12%에 저작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겠다. 돈을 빌려주겠다. 12%는 엄청 싼 거다. 어떡할 거냐. 그래서 제가 뭐 그러면 뭐 이거 꽃이라도 뭐 그런 얘기는 못했고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금융권의 담보로 저작권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한 30억 빌리면 그거 한 달에 저작권료 12,000원씩 받아가지고 30억 깔라면 없는 몇 광년 뭐 그렇게. 광년으로 그러니까. 네. 그때 네. 지난주에 얘기했었는데 1,000억의 의미. 1,000만 원을 저작권 수입으로 하려면 그 뭐냐?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스트리밍으로요. 그렇죠. 저작권료로 100만 번을 플레이하면은 내 주머니에 꽂히는 돈은 50만 원입니다. 네,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100만 번 플레이하면 50만 원. 왜냐면 0.5원 스트리밍 원래 한 곡이 6원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 저작자 몫이 그러니까 작사 0.5, 작곡 0.5, 편곡 0.2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곡을 한 번 들으면 0.5원이 나한테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거를 누가 10번 플레이하면 5원, 100번 플레이하면 50원, 1000번 플레이하면 500원, 10,000번 플레이하면 5,000원. 맞죠? 10만 번, 5만 원, 100만 번, 50만 원. 자, 그걸 가지고 30억을 땡기려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융자를 받으시면 이런 코스로 1금융권 가셨다가 담보 잡히고 2금융권에서 메꿨다가 이자율 높이고 그거 메꾸려고 사채 가셨다가 고리대금 가시고 이 순서라서 웬만하면 추천드리지 않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랑 하셔야죠. 뭐. 네. 답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투자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이전에 아까 낮에 잠깐 얘기했던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업에서 지원금 제가 이건 제 의견이에요. 다른 의견을 낼 거예요. 제 의견은 이거였습니다. 나라에서 보면요 지원 사업을 할 때 대중음악 쪽이 잘 안 줘요. 그러니까 제가 예술경영진흥센터에 들어가서 전국에 있는 문화재단이 다 나와 있는 사이트랑 그 PDF 파일 책자를 1년에 한 번씩 발간을 하는데 저희 그룹에 오시면 제가 그거 올려놓겠습니다. 2016년 거 다 지난 거죠. 그럼 그것만 보셔도 전국에 있는 문화재단이 다 일목요연하게 다 나와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중음악이 그 문화재단에서 지원금을 받은 케이스는 2%밖에 안 돼요. 98%는 못 받습니다. 근데요, 네. 이게요, 약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오죽하면 98%에서 받아갔을 것 같아요. 진짜. 그 다음에 또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보다. 그러니까 이PD랑 오늘 약간 점심 때 옥신각신 했던 게 뭐냐면 대중음악 쪽 사람들에 대한 정책 지원은 콘진이다. 그러니까 저는 콘진도 지원 금액이 있겠지만 콘진 지원 금액이 지금 대중음악이랑 패션이랑 묶여 있죠. 네. 이게 되게 좀 억울한데 패션 사업부랑 음악 사업부가 음악 패션 사업부를 하나로 묶여 있어요. 우리는 패션이랑 같이 같이 가요. 아주 트렌디하죠. 그러니까
저희는 패션이 우유 사면 소시지 껴주는 것처럼 딱 붙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패션이 지원금이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패션이 우유고요. 저희가 소시지. 그 천하장사. 소세지라고요? 천하장사. 장사요? 네. 아, 네. 500ml 우유가 패션이고요. 저희가 소세지로 껴 있는데. 저희 핫도그에 젓가락 같은 사실. 근데 그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의견이 틀렸어요. 먼저 참고로 1년에 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금으로 푸는 액수가 3,500억 정도 돼요. 음악은 얼마게요? 35억 정도. 1%. 그래도 많은 거잖아요. 그럼 저는 근데 35억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면 뮤콘이라고 행사 진행할 때 한 17억 쓰고요. 나머지를 쪼개가지고 대중음악 지원 사업하고 공연 지원 사업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메세나라고 기업에서 하는 후원 사업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화재단, 전국의 문화재단이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면 한 1,000개 되고요. 다 끌어모으면 한 6,000개 될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문화를 사랑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근데 거기에 대중음악 쪽에 지원하는 퍼센트가 2%인데요. 그 EPD는 그 대중음악이 이미 산업화되어 있고, 네. 산업화되어 있다고 정부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이 낮다는 쪽이고, 제 입장은 뭐였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제 입장에서 설득이 있어 보이는데, 저는 아닌데. 이게 저희가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지원 사업을 써보다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이런 겁니다. 나라에서 지원금을 집행할 때는 어떤 식의 개념을 갖고 있냐면, 문화의 문턱이 높은 것일수록 이걸 낮춰서, 예를 들어 발레를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보러 가요? 발레는 뭐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발레를 스트리밍으로 볼 수도 없고 뭐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티켓 사면 뭐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사야 되는데, 이런 문화 장벽이 높은 것일수록 나라에서 지원금을 줘서 티켓 값을 낮추든지 일반 대중이 보게 합니다. 그럼 이런 것만 지원을 해요. 아니 그게 네. 꼭 그렇게 안 되는 게 그래서 98%가 순수예술 쪽에 지원을 하고, 네. 대중예술은 TV 틀면 나와. 90%가 스트리밍이야. 얼마나 접근성이 쉬워. 얼마나 진입장벽이 낮아. 그런 신기하지도 않아요, 이거는. 차라리 마술이 신기하지. 그 오케스트라가 신기하지. 그러니까 그쪽의 지원 사업이 되게 집중되어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렇다는 거였고요. 근데 이제 그 시스타 사태에서도 보듯이 산업화가 되어 있으니까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돈도 그렇게 많이 번다며 왜 여기다 돈을 줘야 돼? 이런 인식도 되게 팽배해요. 여튼 EPD나 제 생각의 종합은 안 준다는 거야. 대중음악 하는 사람들한테 안 줍니다. 진짜 안 줘요. 그러니까 지원 사업을 기대하면 그런 걸 기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뭐 악과깡, 근성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잘하는 거. 그리고 그거요. 처음 써보는 워드 프로세스에 네, 뭐 그런 거. 그런- 한글 폰트를 네.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이제 알아가고 네. 이런 걸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거 연습할 때 좋고요. 지원금은 거의 이게 좀 늘 느끼지만 저희는 사실 지원 사업을 많이 써봤지만 처음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특히 뮤지션들한테는 되게 가혹해요.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들 곡 쓰고 악보 그려야 될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야 돼? 몇 천만 원 가지고 국어를 하게 만드는 느낌이랄까? 좀 안타깝죠. 근데 진짜 그것만 전문적으로 따내오는 사람들은 뭐 문화가 있는 날 가끔 이제 구글에 돌아다니는 거 딴 데서 성공한 지원 사업들 있잖아요. 보면요 무슨 뭐 매뉴얼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그 백과사전 교본 같이 뭐 이렇게 쫙. 근데 음악인들이 쓴 지원 사업 보면요 진짜 진짜. 우울할 때 그거 보면요 막 어스름이 막 나오고 이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근데 이런 가시죠. 불투명한 크라우드 펀딩 개인 투자에 대한 얘기를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